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재 챕터 4 적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4에서는 이제 먼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합, 썸, 기호의 이제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구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 그 다음 정적분의 성질, 그 다음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랑 아마 크게 많은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챕터 4도 웬만하면 빨리 아마 진도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합 서메이션의 기호 노테이션인데요. 이건 뭐 제가 오랜 시간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금방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A1, A2, A3, AN 이렇게 이제 매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sum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그래서 이제 K가 I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1까지 100까지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1, B1, A2, B2 곱한 거를 합해 놓은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 중에서 CI들이 모두 같을 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N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예로서 이제 summation i가 1부터 n까지 C, 상수 C다. 그러면 이게 n 곱하기 C, C가 n번 더해진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메이션의 정의인데 이거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자, 서메이션 K가 I가 1부터 N까지 CAI라는 것은 이제 C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이게 무슨 법칙? 배분 법칙인 거죠. 배분 법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summation AI 더하기 BI는 각각의 썸으로 표현된다라는 거고 이거 그냥 다 산수입니다.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빼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슉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 예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분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제 공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i가 1부터 n까지 이제 더한 거는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n제곱 한 거는 6분의 n 더하기 1 되고 삼승한 걸 다 더하면 이게 된다는 거. 이거 고등학교 교재에 나옵니다. 이거 고등학교 교재에 나와요. 고등학교 교재에 나온 이야기라서 이제 붙어요. 저는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 책에 증명이 나와 있거든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해서 증명이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증명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고 적분할 때 항상 나오는 거라서 저는 증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숙지해야 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나만 해봅시다.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럼 여기 이제 K가 1부터 N까지 J 더하기 2 곱하기 J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이제 요거 전개하면 J제곱에다 요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J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요. 썸은 각각으로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해서 계산해 하면은 이제 120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이건 쉬운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제가 이렇게 건성건성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연습 문제는 그냥 다 넘어가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6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 하나만 해볼까요? 2번을 해봅시다.
2번은 이제 이게 sum n이 무한 들어갈 때 summation i가 1부터 n까지 n의 4승분의 i의 3승이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거 공간이 모자라니까 여기 내려올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자 그러면 n 4승분의 1은 이거 공통이니까 이렇게 n 4승분 1 묶어져 나오고 summation i가 1부터 n까지 i의 3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의 4승분의 1에 얘가 바로 2분의 n 더하기 1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공식에서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4승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하고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극한 계산하면 이제 4분의 1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6번 여기 있는 예제들은 전부 다 여러분 뒤쪽에 적분 나올 때 많이 사용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7번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많이 한 거라서 뭐 제가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면적 구하는 건데요. 이제 그 원의 면적 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의 면적 구하는 거. 그 삼각형 여러분 이제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는 다 알죠. 예, 이거 이거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 거는 뭐 가로 곱하기 세로.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의 밑변에다가 높이. 그죠? 밑변에다가 높이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렇게 삼각형이 3개 있을 때는 각각을 다 더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지름이 뭐 r인 원이 있다. 이러한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다. 그럼 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원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뭐 여러 가지 수학 관련해서 뭐 영재교육 같은 걸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영재교육 같은 데 가면 이제 많이 알려주는 것이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이제 뭐 방법 해서 이런 걸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요것은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영재교육 할 때 제가 설명해 준 내용인데 이 교재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요. 네.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여러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 그리면은 내접하는 정사각형 그리고 그러면 원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반지름이 A라고 놓으면은 이제 이게 A, 요거 이제 A가 되겠죠. 여기 다 A. 그러면 이제 그럼 반지름 A니까 외접하는 정사각형 그리면은 바로 지름이 바로 변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2A가 되는 거죠. 이것도 2A가 되는 거고. 그다음 내접하는 그 사각형 정사각형이 되는데 이 정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하면은 요거의 면적 요거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분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뭘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이걸 구해야 됩니다. 여기 오죠 사각형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요 변의 길이.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 길이랑 다 같아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반 자른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는 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게 이등변 삼각형에 난 여기 빗변의 길이가 a이고, 요거 모르니까 l이라 넣읍시다. 여기 수직이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l 제곱 더하기 l 제곱은 a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2의 l 제곱은 바로 a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l 제곱은 이제 2분의 a 제곱이 되겠죠. 그 l은 루트 2분의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분의 a가 나오니까 요 길이는 이제 2분의 루트 2분의 2 a가 나오겠죠. 그 2로 루트 2를 곱하면은 이제 이건 뭐가 되느냐? 2분의 2 루트 2a. 그러니까 약분되니까 루트 2a가 나오겠죠. 맞나요? 2분의 루트 2a. 그래서 요 전체 길이가 루트 2분의 a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접하는 이제 정사각형의 면적 계산하면은 요거 두 개 곱하면 되니까 이제 루트 2분의 a 곱하기 루트 2분의 a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면적은 얘보다 크겠죠. 원의 면적 작고, 그 다음에 큰 게 외접하는 원이 이제 4a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2a 제곱이죠. 2a 제곱. 그래서 원의 면적은 이제 4a 제곱 사이에 있습니다. 네. 이 원의 면적, 원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이 원의 면적은 내접하는 원이랑 외접하는 원의 면적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데 여러분 벌써 알고 있잖아요. 반지름 A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A 제곱인데요. 그러니까 파이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접하는 정사각형이랑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오차가 이제 대충 이 사이에 있는 숫자로 가지고 이제 원의 면적은 대략은 모르지만은 이제 대충 원의 면적의 범위를 정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내접하는 정사각형, 외접하는 정사각형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또 확장시켜 가지고 근데 이제 원의 면적은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요 범위만 계산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P2를 보면은 이제 이게 정팔면체를 생각해 봤어요. 내접하는 정팔각형.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팔각형. 그다음 외접하는 정팔각형. 또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죠. 외접하는 거. 이렇게. 구태에 외접하는 원을 안 그래도 내접하는 원을 이제 정팔각형을 내접하는 정팔각형 그리면은 원의 면적이랑 오차가 어느 정도냐면은 요 부분이 오차죠. 요 부분 너무 커서 요거 색으로 해야 되겠다. 요 부분이 오차잖아요. 여기 오차죠. 정팔각형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정십육각형은 어떻게 돼? 오차가 아주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원의 면적은 얘를 아주 잘게 자르면 됩니다. 네, 아주 잘게 잘라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팔각형을 여러분 잘라 볼까요? 요거는 이제 낙서지는 거 다시 치우고 정팔각형 짝수로 된 걸로 잘라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잘랐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A이고 A이고 요 변의 길이는 다 A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이 몇 개 나옵니까? 그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그 삼각형을 다 8개를 더해 놓으면 되겠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 다음에 여기가 정팔각형, 그 다음에 정십육각형 짝수로만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적분을 해서 이제 원의 면적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행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야기한 구적분의 아이디어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 같이 반지름이 R인 면적을 구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円각형, 이거 바로 정円각형이라고 내접하는 정円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 각도가 여기 전체가 2파이니까 2파이에다가 n을 나누면은 이 각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높이 구할 수 있겠죠. 삼각함수 배웠죠? 요 높이 구하면은 이렇게 사인해서 요 높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R 사인의 이제 2파이 나누기 L이 나오는 거죠. 높이가. 그래서 이제 요 작은 부분 요 삼각형의 요거 면적을 구하면은 2분의 1에 그 다음에 밑변 R이고 높이가 바로 R 사인 n분의 2파이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네, 요 작은 게. 그래서 이제 요 정팔각형의 면적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RN이 정円각형의 면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총 몇 개가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총 n개니까 n 곱하기 요거는 그 삼각형의 면적, 작은 삼각형 각 삼각형 면적, 요 면적이 바로 얘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2분의 r 제곱의 n 사인 n분의 2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면적을 구하려면 이거를 극한으로 보내면 되겠죠. 극한으로 보내면은 이제 2분의 r 제곱은 상수니까 앞에 나오고 리미트 n 사인 n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이 왜 필요한지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노트 책에 같이 이제 n분의 요 계산하면 n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요거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용할 때 이제 2파이에다가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거를 세타로 취환을 하면은 2파이 곱하기 n이 세타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나와서 요 값은 1이라는 것을 앞에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하면 2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2파이가 나와서 원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이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한번 봅시다. 뭐 y 꼴 x 제곱과 x축 x 1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 면적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림과 같이 이제 여기에 바로 y 꼴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y 꼴 x 제곱이고요. 이렇게 해서 y 이꼴 x 제곱입니다. x 이꼴 1, x 이꼴 1, x축.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적을 구하냐면 이 면적을 구하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의 면적. 벌써 여러분 고등학교 배운 내용에서 다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이
여기 얘네 0과 1 사이 구간을 n등분을 합니다. 짝짝짝 n등분을 해요. 그런 후에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네. 균등하게 n등분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여기 교재 나온 것 같이 이게 균등하게 n등분을 해서 그럼 요 점을 뭐라 놓을까요? x에 k라고 놓을까요? xk-1 요 점을 xk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냐? 그러면은 이제 원래의 면적은 얘가 원래 면적인데요. 이게 이 전체가 L의 면적인데 이제 이렇게 도형 내접하는 사각형의 면적 요 부분하고 오차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오차예요. 그런데 이제 n을 한없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은 이 오차가 이제 0으로 가겠죠. 그게 우리 직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계산을 할 거냐면은 요 직사각형 면적을 한번 구해 봅시다. 요 높이 여기 높이죠. 요거 높이입니다. 여기 높이에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f의 xk-1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0과 1 사이를 n등분했기 때문에 이제 x의 x0는 0, x1은 n분의 1, x2는 n분의 2 돼서 x의 k는 n분의 k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여기 x 요거는 이제 f의 n분의 k-1인 거죠. 근데 이게 x 제곱이니까 이게 바로 n분의 k-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부분의 면적을 계산을 하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요거 면적 계산을 하면은 이제 요 길이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1의 제곱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몇 개입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 작은 거 다 더해 놓으면 바로 그게 바로 우리 교재에서 해 놓은 SN이거든요. SN은 이제 n분의 1의 fx0에서 n분의 1의 fx-1 이렇게 나와서 요 fx0를 다 대입을 하면은 이제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n의 3승분의 1에다가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n-1의 제곱이 나옵니다. 요거는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요게 항이 n-1개니까 6분의 n-1 그 다음에 n 플러스 n-1 더하기 1 하면 n 나오고 그 다음에 2n-1이 나옵니다. 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최고차가 n3승 m3승이니까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면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배운 내용이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고 우리 교재에 같이 이제 뭘 어떻게 하냐면은 요 0과 1 사이를 n등분 한 후에 이제는 이제 이렇게 큰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네,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원래의 지금 계산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원래 면적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을 s라 놓으면은 이 원래 면적 원하는 걸 s라 놓으면은 이제 요 면적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원래 면적 이거를 s라고 놓으면은 이제 s는 앞 계산에서는 s는 이제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온 거죠. 요 앞에 계산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걸로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방금 한 것 같이 여기 또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3분의 1보다 작죠. 항상 극한을 보내도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S의 면적이 3분의 1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방법 2랑 사실은 방법 2랑 방법 1을 이제 두 개 다 한꺼번에 이제 모아 놓으면은 이제 방법 1은 S가 더 큰 거고 3분의 1보다 큰 거고 방법 2는 3분의 1보다 작게 나와서 사실 두 개를 종합을 하면은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구하자 하는 면적이 바로 3분의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분 이제 면적 구하는 그 것에서 사실은 이제 적분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의 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적분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웜업을 시키는 거고요. 이제 정적분은 아까 같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면적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은 뭐 몇 가지 정의부터 먼저 합시다. 폐구간 AB에서 정의된 유계 함수, 바운디드 펑션입니다. 유계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구간을 A 구간 AB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구간이 여러분 하면은 이렇게 구간 AB가 있으면은 AB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앞에서는 균등하게 나눴죠.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안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n등분을 한 후에 n등분을 한 후에 요 점을 이제 줄은 인덱스를 x1이라 놓고 요 점을 x0, x1, 요거는 xn, 요 앞에 있는 거는 x의 n-1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를 놓습니다. 그래서 요 점들을 모아놓은 거를 뭐라 부르냐? 요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P라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쓴 거거든요. A0가 X0고 그 다음에 점이 X1이고 그 다음에 점이 X2고 점들의 모임입니다. Xn 이런 점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분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아놓을 때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순수가 있게 X0는 X1보다 작고 얘는 X2보다 작고 XN보다 작게 이렇게 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의미가 여러분들 꼭 알게 이 표현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쓰려니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분할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 A와 B 사이를 n등분 한 후에 그 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 순서대로 모아놓은 걸 가지고 분할이라고 합니다. 요 표현을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간단한 표현. 아시겠죠? 네, 간단한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쓰기가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집합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는 없어지고 이렇게 짝대기 긋고 이 집합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길잖아요. 두 개 쓰기가 기니까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A, B의 하나의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분할, partition.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균등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나오지 않은 거니까 이제 이렇게 x의 i 빼기 xi 더 빼기 1 요거 계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균등하게 n등분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중에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델타 xi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 같이 델타 xi를 표시를 하고 그다음 요 길이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지고 P의 이제 norm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norm of P, partition P의 norm이라고 넣습니다. 최대값. 요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최대값. nor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0에서 1까지 얘를 n등분을 해가지고 균등하게 n등분을 하면은 이 각각의 길이가 n분의 1이잖아요. 그런 후에 우리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얘가 이제 0으로 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적분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 y fx가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a와 b 구간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a와 b 구간을 이제 어떻게 하냐? 랜덤하게 균등하지 않도록 이렇게 분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xi-1이고 여기에 이제 xi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여기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뭘 하냐면은 xi-1과 xi 사이에 이미 한 점을 선택을 해요. 아무거나 여기 아무거나 선택을 해요. 이거를 이제 xi에 바라고 놓습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요. 그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요 높이가 나오겠죠. 높이 나와서 요 직사 여기 직사각형이 있겠죠. 그럼 뭘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여기 델타 xi에다가 여기 델타 xi고요. 높이가 바로 이제 f의 xi의 바가 이제 높이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높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점에서 이 모든 구간에서 이제 이 xi들을 다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메이션 i가 1부터 이제 n까지 더합니다. 네, 더한 거. 그게 바로 이제 뭐냐? 이게 S입니다. S. 리만 합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가지고 S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거의 극한값이 n으로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극한값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xi 근데 여기는 n으로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n으로 보내면 안 되고 이 파티션을 이제 무진장에 그럼 이게 이 구간들이 합이 이 구간에 이제 가장 큰 게 바로 뭡니까? P 요거 가장 큰 게 0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정의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보냈을 때 얘가 이제 어디에서 존재해야 되냐면은 xi 이 값이 이거의 극한값 이거의 값이 이제 xi들의 선택의 그러니까 xi들은 이제 xi 바는 이제 xi-1과 xi 사이에 있는 건데 아무거나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이거의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의 값으로 이제 수렴할 때 그러니까 xi를 뭘로 선택하든 간에 상관없이 요 값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때 하나의 값 이제 어떤 뭐 s로 수렴할 때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할 때 우리 s를 이제 함수 fx의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a에서 b까지 함수 fx의 그리고 말을 좀 함수 sf를 이렇게 a에서 b까지 f라고 이렇게 f라고 표기한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 부르냐? 이 값을 이제 s를 이제 여기 위에서 AB 위에서 함수 f의 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배운 내용이랑 약간 다른 게 뭐냐? 고등학교 배운 거랑 다른 거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구간 AB가 주어지면은 구간 AB를 어떻게 했었죠? 균등하게 n등분을 했었죠. 근데 대학교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균등하게 n등분을 하지 않고 이제 무작위로 아무거나 모든 분할이란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임의의 분할을 다 생각을 합니다. 임의의 분할을 생각을 한 후에 그 사이에 있는 점을 또 아무거나 찍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이제 면접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좌측 변을 중심으로 해서 직사각형 만들고 우측에 있는 함수값을 이용해 직사각형 만들어서 그것을 리미트를 보냈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극한을 생각을 한 후에 그 극한값이 이제 이게 극한값이 xi의 선택에 상관없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할 때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쪽에서는 요거는 다른 설명입니다. 양수일 때는 면적, 음수일 때는 면적의 마이너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온 것 같이 여기 이제 내가 설명한 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설명한 것이 이제 요것을 요걸로 표기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요. 정적분에서 이제 이거 A에서 A까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구간이 이제 0이 나오겠죠.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이제 여러분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요 성질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죠. 구간이 이제 A에서 A 구간을 n등분하면은 등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간이 이제 A에서 A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제 한 점에서 정의가 이거잖아요. 델타 xi 이 경우는 이제 델타 xi들이 전부 다 0이 돼야 되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0이 나오고요. 성질이고 그다음에 이제 A와 B 사이 있을 때는 A에서 B 사이랑 B에서 A 사이 이렇게 될 때 순서가 바꿀 때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봐요. 여기에서 A에서 요거는 계산하면은 이제 리미트 P가 이렇게 0으로 갈 때 F의 XI의 바에다가 델타 XI가 되는데 여기 B가 아래에 있고 A가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순서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B를 B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 B가 여기 있고 인덱스가 이제는 여기가 B가 있고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여기가 바로 이제 X0가 되고 이게 X1이 되고 X2가 되고 인덱스를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렇게 붙여가 되면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델타 xi 이렇게 쓴 거라 여기는 그 마이너스 부호관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 정의로부터 이렇게 쓰지만은 사실은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A가 B보다 큰 경우에 A에서 B까지의 F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애매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서 마이너스에다가 BA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분할을 할 때 이게 B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넘버링 붙이는 거고, 요거는 A를 중심으로 해서 넘버링 붙이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델타 i는 여기서 델타 i 델타 xi에서 이제 마이너스 델타 인덱스를 이게 xi를 안 붙이고 yi라고 붙이면은 yn이라고 붙이면은 이제 델타 yi는 여기서 이제 델타 yi는 마이너스 델타 xi가 되는 거죠. 요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요 경우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요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약간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적분이 되는 이런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봅시다. 이제 함수 f가 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x가 유리수면 0이고 무리수면 이제 1로 된 건데 이런 함수는 적분이 안 되는 겁니다. 적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구간에 이제 이렇게 함수가 이제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는 유리수면 0, 유리수도 무진장 많죠. 그 유리수를 내가 유리수일 때 0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는 전부 다 여기 0입니다. 유리수 값이고요. 그러니까 무리수일 때는 다 또 1입니다. 여기 1이 있어가지고 무리수는 다 1입니다. 함수값이. 이게 다 촘촘해가지고 어떻게 그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자, A0, 0, 0, 1의 임의의 구간, 임의의 분할을 생각을 해요. 임의의 분할 P. P는 이제 이렇게 0은 x0 이렇게 xn은 1 이렇게 분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델타 xi는 이제 xi 빼기 xi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구간이 있으면은 0과 1 사이 구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가 x의 i 마이너스 1이고 xi고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xi의 바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구간에서 뭘 선택을 하느냐? 첫 번째, 각 구간 xi 빼기 1에서 xi 사이에 그래서 유리수를 선택을 합니다. 유리수 xi의 바 선택을 하자. 네, 선택을 하자. 그런 후에 그러면은 이제 f의 xi의 바에다가 델타 xi를 계산을 하면은 유리수일 때 함수값이 0이죠. 0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더해 놓으면 i가 1부터 n까지 xi의 바 델타 xi 다 더해도 0이 나오죠. 그러니까 리미트 이제 p 노음을 극한을 이거 0으로 보내도 여기는 항상 0이 있죠.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 이 값이 0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선택이고요. 네, 여기 중요합니다. 요거 찾는 거, 유리수를 찾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뭘 선택을 하냐면은 두 번째는 뭘 선택하느냐? 각 구간 이제 xi-1에서 xi 사이에 그래서 뭘 선택을 하느냐? 무리수 xi 바를 선택.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f의 xi의 바 델타 xi를 계산을 하면은 여기 1이잖아요. 무리수면 함수값이 1이잖아요. 그럼 1이니까 이건 델타 xi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다 더해 놓으면은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f의 xi의 바 델타 xi를 계산을 하면은
다름 아닌 다 1이니까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델타 xi입니다. 그런데 델타 xi는 뭐냐? 델타 x1 더하기 델타 x2에다가 이렇게 델타 xn을 계산을 하면은 델타 x1이 x1 빼기 x0, 요거는 x2 마이너스 x1 해서 얘는 xn 빼기 xn 마이너스 1이거든요. 가로로 묶고. 그러면 여러분 자 살펴보면은 없어지고 얘는 또 앞에 거랑 없어지고 그럼 남는 얘도 없어지고 그럼 뭐가 남습니까? 얘랑 얘가 남아서 바로 xn 빼기 x0가 나오거든요. 근데 xn이 바로 뭐냐면은 1이고 얘가 0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1 나옵니다. 요거의 값이 항상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미트 p 이거 0으로 보내면은 0으로 보내도 i가 1부터 n까지 f의 xi의 바 델타 xi 값은 항상 1 나오죠. 그래서 지금 계산한 1번과 2번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얻어냈느냐. 각 구간의 xi-1과 xi 사이에 xi 바를 선택을 할 때 무리수를 선택을 하느냐 유리수를 선택하느냐 값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0이 나오고 1이 나왔습니다. 그런 적분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값이 다르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이제 f는 이제 0, 1 사이 0, 1 위에서 적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적분 가능하지 않다. 적분 불가능이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게 바로 제가 요거 설명을 교재에서 말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함수가 적분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